편의점 와인을 종이컵에 따라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똑같은 와인이 레스토랑 잔에선 완전히 다른 맛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잔의 모양이 바뀌면 향의 90%가 달라지고 와인이 혀에 닿는 위치까지 바뀌거든요. 만원짜리 와인도 제대로 된 잔 하나면 3만원짜리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수천만 원짜리 로만의 꽁비가 놓여 있습니다. 종이컵과 크리스탈 잔, 어디에 따라 마시겠습니까? 반대로 마트에서 집어온 만원짜리 와인을 최고급 잔에 담으면 맛이 달라질까요? 와인을 즐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와인잔 매장에 가보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볼이 넓은 잔, 좁은 잔, 길쭉한 잔, 납작한 잔, 수십 가지 모양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거든요. 가격표를 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떤 잔은 몇천 원, 어떤 잔은 몇십만 원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비싼 잔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는 와인업계의 상술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눈으로 보기엔 그냥 유리컵이니까요. 커피는 머그컵에 마시든 종이컵에 마시든 맛이 똑같은데 와인만 유독 잔 타령을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와인 자체도 어렵습니다. 품종, 빈티지, 테루아, 용어부터가 낯설죠. 거기에 잔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진입장벽이 한층 더 높아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잔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겠지? 어차피 마시면 똑같은 거 아닌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었습니다. 와인잔은 정말로 맛을 바꿉니다. 상술이 아니라 과학이었거든요. 사실 와인잔은 아주 오랫동안 맛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와인은 토기잔에 담겨 나왔습니다. 투박한 흙그릇이죠. 당시엔 와인의 색깔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향을 모아준다거나 맛을 살려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으니까요. 중세로 넘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긴 했는데 방향이 좀 이상했습니다. 잔이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금속잔에 보석을 박아넣고 정교한 조각을 새겨 넣었습니다.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고 유리는 두꺼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잔이 곧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비싼 잔에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과시의 도구였던 거죠. 15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유리공예 기술이 꽃을 피웠습니다. 무라노 섬의 장인들은 세계 최고의 유리잔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때도 기준은 똑같았습니다. 얼마나 정교한 무늬를 새길 수 있는가?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가? 와인 맛은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와인잔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더 무겁게, 더 두껍게, 더 반짝이게. 와인의 진짜 맛과 향은 두꺼운 유리벽 안에 갇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20세기 중반 오스트리아에서 한 사람이 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1958년 오스트리아의 유리장인 클라우스 조셉 리델이 등장합니다. 그의 집안은 이미 200년 넘게 유리를 다뤄온 명가였습니다. 하지만 리델은 선대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을 모조리 걷어내버린 겁니다. 그가 내건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잔이 예뻐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였죠.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와인 맛을 얼마나 잘 살려주느냐. 보석도 필요 없고 조각도 필요 없습니다. 리델은 오로지 포도 품종의 향과 맛을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얇고 매끈한 소믈리에 라인 와인잔이었습니다. 당시 와인업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장식 하나 없는 밋밋한 잔을 누가 사겠냐는 거였죠. 하지만 리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와인을 서로 다른 모양의 잔을 따라 마시게 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든 초보자든 잔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을 느꼈거든요. 이때부터 와인잔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시의 도구에서 미각의 도구로, 장식품에서 과학기구로. 리델이 던진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잔의 겉모습에만 신경 썼을까? 정작 중요한 건 잔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얇은 유리 하나가 대체 어떻게 맛을 바꾸는 걸까요? 핵심은 코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와인 맛의 90%는 사실 향에서 옵니다. 혀가 감지하는 건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정도가 전부거든요. 체리향, 바닐라향, 흙냄새 같은 복잡한 풍미는 전부 코가 담당합니다.
결국 와인을 제대로 맛보려면 향을 제대로 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잔의 모양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노 누아처럼 섬세한 와인을 예로 들어보죠. 이런 와인은 볼이 넓은 잔에 담깁니다. 넓은 표면적 덕분에 와인이 공기와 많이 접촉하고 그래서 숨어있던 향이 깨어납니다. 동시에 잔 입구는 좁게 설계됩니다. 깨어난 향이 흩어지지 않고 코를 향해 직진하도록 가둬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잔의 각도는 와인이 입안에 들어오는 방식까지 바꿔버립니다. 입구가 바깥으로 벌어진 잔은 와인을 혀 앞쪽으로 흘려보냅니다. 단맛을 먼저 느끼게 되죠. 반대로 입구가 안쪽으로 오므라든 잔은 와인을 혀 중앙으로 떨어뜨립니다. 산미와 탄닌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두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샴페인 타워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납작하고 넓은 쿠프 잔을 층층이 쌓아 올리죠. 이 잔에 얽힌 유명한 소문이 있습니다.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가슴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낭만적이긴 한데 완벽한 가짜 뉴스입니다. 쿠프잔이 처음 등장한 건 17세기 영국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18세기 후반 사람이거든요. 시기가 100년이나 안 맞습니다. 게다가 이 잔은 기능적으로도 최악입니다. 넓은 표면 때문에 샴페인 기포가 순식간에 달아나 버리거든요. 예쁘긴 한데 맛을 위한 잔은 절대 아닌 셈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세계 최고의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입니다. 와인 업계에서 신과 같은 존재죠. 그가 매기는 점수 하나에 와인 가격이 수백만 원씩 출렁입니다. 그런 그도 처음엔 잔에 따라 맛이 변한다는 주장을 비웃었습니다. 헛소리라고 잘라 말했죠. 하지만 리델의 블라인드 테스트에 참여한 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이 와인에 미치는 영향은 소름 돋을 정도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조차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포도 품종별로 잔을 다 사야 할까요? 피노 누아 잔, 카베르네 소비뇽 잔, 샤르도네 잔, 리슬링 잔. 제대로 갖추려면 끝이 없습니다. 와인잔 브랜드 매장에 가보면 품종별 컬렉션이 수십 가지씩 진열되어 있거든요. 다 사려면 수백만 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최근 와인 업계의 트렌드는 미니멀리즘입니다. 초보자라면 유니버셜 글라스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능잔이라고도 부르는데 레드 와인이든 화이트 와인이든 무난하게 소화해내는 디자인입니다.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슈트즈 위젤이나 스피겔라우 같은 브랜드에서 2만 원대면 괜찮은 걸 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가격보다 두께입니다. 얇고 가벼운 잔을 고르세요. 두꺼운 잔은 입술에 닿는 느낌부터 투박합니다. 와인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흐름도 어색해지고요. 비싼 크리스탈이 아니어도 됩니다. 얇은 유리 하나면 맛의 80%는 이미 따라옵니다. 관리법도 간단합니다. 절대 주방 세제로 닦지 마세요. 퐁퐁 향이 잔에 남아서 다음에 마시는 와인을 망쳐버립니다. 따뜻한 물로만 헹구고 극세사 천으로 물기를 닦아주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만원짜리 와인이 3만원짜리 퍼포먼스를 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와인잔은 마법 도구가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산 5,000원짜리 와인을 최고급 리델잔에 담는다고 로만의 꽁띠가 되진 않거든요. 잔은 없던 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애초에 와인 안에 없는 향은 아무리 좋은 잔이라도 끌어낼 수 없죠. 잔의 역할은 다릅니다. 와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최고급 오디오 앰프와 같습니다. 형편없는 음원 파일을 수백만 원짜리 스피커로 틀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원을 좋은 장비로 재생하면 숨어있던 디테일이 살아나죠. 와인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괜찮은 와인을 엉뚱한 잔에 마시면 손해를 본다는 거죠. 2만 원짜리 와인도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컵이나 두꺼운 머그잔에 따라 마시면 그 매력의 절반을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돈을 2배로 쓰고도 절반만 얻는 거나 다름없죠.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와인에 수백만 원짜리 잔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투자는 확실히 돌아옵니다. 2만 원짜리 유니버셜 글라스 하나가 앞으로 마실 모든 와인의 경험치를 높여주니까요.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와인잔은 오랫동안 그냥 예쁜 컵이었습니다. 화려할수록 좋은 잔이라 여겼죠. 하지만 1958년 리델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장식을 걷어내고 오직 맛에만 집중했더니 얇은 유리 하나가 향의 90%를 바꿔놓는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볼의 넓이가 향을 깨우고 입구의 각도가 향을 모아줍니다. 잔의 기울기는 와인이 혀에 닿는 위치까지 조절하죠. 세계 최고의 평론가 로버트 파커도 블라인드 테스트 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이 맛을 바꾼다는 건 상술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그렇다고 품종별로 잔을 수십 개씩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얇고 가벼운 유니버셜 글라스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제 대신 따뜻한 물로 헹구고 극세사 천으로 닦아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만원짜리 와인이 3만원짜리처럼 변신합니다. 오늘 저녁 찬장 구석에 먼지 쌓인 유리잔 하나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종이컵 대신 그 잔에 와인을 따르는 순간 여러분의 미각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 좋은 잔이란 비싼 잔이 아니라 와인의 진짜 맛을 살려주는 잔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믈리에가 되는 그날까지 내일 또 만나요.